요즘 예적금 금리도 낮은데 돈 어디다 두세요? 혹시 아직도 월급 받으면 고스란히 은행 예적금에만 넣고 계신가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의 64.5%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남은 금융자산마저도 46.3%가 현금이나 예적금이라는 겁니다. 투자는 고작 24%에 불과하죠. 반면 미국은 어떨까요? 현금 비중은 14%밖에 안 되고 자산의 절반 이상인 56%를 주식 같은 투자 자산으로 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금 보장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연 3% 예금에 만족할 때 물가 상승을 뺀 실질 수익률은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열심히 저축했는데도 삶이 빡빡해지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예금 통장이 사실은 여러분의 자산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예적금의 배신을 낱낱이 파헤치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진짜 돈 불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안심하시죠? 그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지난 10년 여러분이 즐겨 먹는 자장면 가격을 떠올려 보세요. 4,500원 하던 게 지금은 7,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 농담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3% 이자를 받으며 좋아할 때 실제 물가는 4%, 5%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만히 숨만 쉬어도 내 돈의 가치, 즉 구매력이 매년 1에서 2%씩 강제로 삭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실질 금리 마이너스라고 부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햄버거의 개수는 줄어들고 있는 거죠. 결국 지금의 예적금 올인 전략은 내 소중한 자산을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에게 먹이로 던져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이자가 조금 더 붙는 수준이 아니라 자산이 물리적으로 폭발하는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복리의 초기 단계는 지루합니다. 1,000만 원에 10% 이자가 붙어봤자 100만 원이죠. 눈에 띄는 변화가 없으니 대부분 이 지루함의 계곡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마법이 시작됩니다.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달리와 달리 이자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으면서 그래프가 수직으로 솟구칩니다. 이것이 바로 스노우볼 효과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뭉친 주먹만한 눈덩이가 산 아래 도착할 때는 집채만한 눈사태가 되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원리죠. 워렌 버핏의 재산 중 99%가 50세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력이 제곱, 아니 그 이상으로 강해집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스스로 새끼를 치며 불어나는 유일한 시스템, 노동소득의 한계를 뛰어넘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복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지금은 월급이 적으니까 돈 좀 모아서 목돈 되면 그때 투자해야지 라고요. 단언컨대 이것은 재테크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오판입니다. 부의 방정식에서 투자금은 덧셈에 불과하지만 시간은 곱셈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일찍 굴리기 시작한 사람을 늦게 시작한 부자가 이기기 힘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까요? 25살 사회초년생이 월 30만원씩 투자하는 것과 35살 과장님이 월 60만원씩 투자하는 것, 60세에 누가 더 부자가 되어 있을까요? 놀랍게도 금액이 2배나 적은 25살 사원이 이깁니다. 투자 기간이 10년 더 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복리의 마법이 훨씬 강력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10년 미룬다는 건 단순히 10년치 이자를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자산이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마지막 10년의 눈덩이 효과를 스스로 잘라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미 40대인데 늦은 건가요? 아니요. 오늘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10년 전 삼성전자를 안 산 걸 후회하고 계신가요? 과거를 후회하는 1분보다 미래를 위해 씨앗을 심는 지금의 1초가 훨씬 값집니다. 오늘 심은 작은 사과나무 한 그루가 10년 뒤 여러분의 은퇴를 책임질 숲이 될 테니까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완벽한 타이밍을 재느라 흘려보낸 오늘 하루가 먼 훗날 1억 원의 격차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일단 대리 달고 과장 달면 연봉 오르니까 그때부터 모으면 금방 따라잡겠지? 죄송하지만 이건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순진한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월급이 더하기의 속도로 오를 때 자산 가격은 곱하기의 속도로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산 격차라고 부릅니다. 5년 전 서울 아파트 가격, 3년 전 애플 주가를 떠올려보세요. 너무 비싸다고 망설였던 그때가 지금 보면 다시는 오지 않을 바닥이었습니다. 자산 시장은 여러분의 월급이 모일 때까지 친절하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버스가 떠난 뒤에 손을 흔들어 봤자 남는 건 매캐한 매연과 후회뿐이죠. 더 무서운 건 벼락거지라는 말처럼 나만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앞으로 나아가면 나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본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부의 추월차선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격차는 눈에 보이지 않게 벌어지다가 어느 순간 넘사벽이 되어 나타납니다. 다음에 공부해서 해야지라는 핑계로 오늘 하루를 미루면 5년 뒤 여러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아니 더 뒤처진 자리에서 똑같은 한숨을 쉬고 있을 겁니다.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조급해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신발끈을 묶고 출발선에 서지 않으면 영영 레이스에 참가조차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주식은 위험하잖아. 반토막 나면 어떡해?
여러분이 말하는 그 위험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혹시 가격이 오르내리는 변동성을 위험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진정한 리스크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퇴했을 때 내 수중에 있는 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는 상황. 그게 진짜 파산입니다. 현금만 꽉 쥐고 있는 건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확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투자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100% 확률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자산에 올인하고 있으니까요.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배가 만들어진 목적은 아니죠. 거친 파도를 견뎌내야만 보물섬에 닿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지난 100년간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전쟁, 오일 쇼크, 금융위기. 하지만 결론은 어땠나요? 시장은 언제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전고점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변동성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입장료입니다. 입장료 내기 싫다고 놀이공원 밖에서 구경만 하실 건가요? 리스크를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분산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면 그 무서운 변동성은 여러분의 든든한 아군이 됩니다. 명심하세요. 가장 큰 리스크는 시장이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폭등할 때 여러분이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아침에 무슨 종목을 사야 하냐고요? 삼성전자, 테슬라? 초보자라면 제발 위험한 종목 찍기 게임은 멈추세요.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그 건초 더미를 통째로 사버리세요.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 존 보글이 남긴 명언입니다. 우리가 사야 할 건 딱 하나 시장 그 자체입니다. 바로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500개 기업을 몽땅 모아놓은 S&P 500 ETF입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애플이 아이폰을 팔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를 팔고 스타벅스가 커피를 팝니다. 세계 1등 인재들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 돈을 벌어주는 셈이죠. 이 시스템이 정말 위대한 이유는 알아서 걸러준다는 겁니다. 실적이 나쁜 기업은 자동으로 퇴출당하고 그 자리를 쌩쌩한 1등 기업이 알아서 채워줍니다. 미국 주식 비싸서 못 사는데요? 천만에요. 만원, 2만원대로 살 수 있는 ETF가 널렸습니다. 오늘 마신 커피 두세 잔 값이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타이밍 재지 마세요. 월급 날마다 기계처럼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무조건 사서 모으세요. 이걸 우리는 적립식 투자라고 부릅니다. 너무 심심하고 지루해 보이나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부자는 천천히 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지루함을 견디는 자만이 10년 뒤 경제적 자유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행복한 상상을 현실로 계산해볼까요? 거창한 돈 필요 없습니다. 딱 월 50만원, 하루에 치킨 한 마리, 커피 몇 잔만 참으면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이 이 50만원을 미국 지수, 즉 S&P 500의 연평균 10% 수익률로 꾸준히 투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10년 뒤엔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원금은 6천만원이지만 불어난 자산은 약 1억 원이 됩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억 단위 자산가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놀라긴 아직 이릅니다. 똑같이 10년을 더해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원금은 1억 2천이지만 자산은 무려 3억 8천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원금의 3배가 넘는 돈이죠. 그리고 대망의 30년 뒤 여러분이 은퇴할 때쯤이면 원금 1억 8천만 원은 마법처럼 11억 3천만 원이라는 거액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내가 넣은 원금보다 시스템이 벌어준 돈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순간 우리는 이걸 경제적 자유라고 부릅니다. 10억 원 꿈같은 숫자 같으세요? 워렌 버핏도 옆자리 김 부장님도 모두 이 단순한 산수를 믿고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사람만이 30년 뒤 웃으며 통장을 열어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아직도 조금만 더 공부하고 라며 미루고 계신가요? 장담컨대 완벽하게 준비된 날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투자는 수능 시험이 아닙니다. 100점을 맞아야 합격하는 게 아니라 50점이라도 일단 답안지를 제출해야 점수가 나오는 실전입니다. 가장 쌀 때 사서 가장 비쌀 때 팔아야지. 그건 월스트리트의 천재들도 못하는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하려고 들면 필패합니다. 바닥을 잡으려다가는 영원히 바닥난 통장만 쳐다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장은 여러분의 결단을 기다려주지 않고 무심하게 우상향합니다. 머리로 돌려보는 100번의 시뮬레이션보다 떨리는 손으로 누르는 단 한 번의 매수 버튼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두려운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10년 뒤에 겪게 돼 가난과 후회가 지금의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당장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좋습니다. 일단 한 주를 사보세요. 그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평생 소비자로 살던 당신을 자본가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실행하지 않는 여러분의 자산은 여전히 그대로일 테니까요.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지능이 아니라 실행력에서 갈립니다. 99%가 고민만 할 때 과감하게 첫 발을 떼는 1%만이 자본주의의 먹이사슬에서 살아남습니다. 가난했던 어제와 영원히 결별하고 부자가 될 내일로 넘어가고 싶으신가요? 지금 당장 재테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 작은 용기가 10년 뒤 여러분을 웃게 만들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굴복하지 않는 삶, 그 자유의 날까지 김대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정상에서 뵙겠습니다.